법현도승의 2025년 한국 국운 예언. 하늘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귀가 닫혀 있을 뿐이다. 2023년 기록에서 대만 중부의 깊은 산맥, 무명이라는 고개를 지나 세속의 시계를 잊은 작은 남자. 그곳에 한 스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법현도승이라 부릅니다. 몇몇 고승들과 독가의 제자들이 그는 천기를 엿보는 자, 한 해의 뿌리를 기록하는 필경승이라며 조용히 입을 모읍니다. 그는 말을 아낍니다. 한 해에 단 한 번 동짓날, 하늘과 땅, 인간의 흐름을 읽어 단 몇 구절의 문장을 남깁니다. 그 문장은 때로는 전란을, 때로는 경제의 폭풍을, 때로는 민심의 전환을 예언해 왔습니다. 법현도승은 누구인가? 1970년대 대만 타이중 외곽에 처음 그 존재가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몇몇 불교 종단 고승들은 한 음유 승려가 하늘의 기운을 소리로 읊으며 글로 기록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천간지지의 변화를 몸으로 체득하여 그 운을 고문으로 남기는 자였습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혼기책을 마지막으로 해독할 자라고도 불렸습니다. 혼기책이란 그가 늘 지니고 있는 책 한 권, 황토색 가죽으로 된 고서로 표지에는 혼기책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천간지지, 삼재운, 오행여법, 단군유지의 조각 글귀까지 혼합되어 있으며 법현도승은 매년 여기에 새로운 기록을 덧붙입니다. 그 기록은 언젠가 세상이 다시 천명을 듣고자 할 때 그 일부가 공개된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 을사년은 왜 중요한가?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천간의 을은 음목,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꺾이기 쉬운 나무. 지지에 사는 음화, 불이지만 안으로 웅크린 화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해는 역법적으로 보면 목이 불에 감싸진 형상, 즉 새싹이 불 속에서 타며 다시 태어나는 해입니다. 고대 역서 삼천구결에서는 을사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 속에 감춰진 나무, 형상은 약하나 뜻은 날카로우며 세상의 말이 크고 실상은 숨겨지며 거짓은 태양처럼 밝고 진실은 땅 밑에서 움튼다. 이 말은 을사년에는 것과 속이 다르고 민심의 본질과 겉표현이 충돌하는 시기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법현도승은 대한민국을 향해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한국의 하늘이 바뀌는가? 법현도승은 2024년 말 예외적으로 12월이 아닌 10월에 예언 구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혼기책의 여백에 다음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을사년 남방의 땅에 변화가 있다. 권력은 큰 나무처럼 스스로 꺾이고 그림자는 물속에서 해가 뜨듯 혼미하리라. 민심은 이미 돌아섰고 하늘의 명은 옮겨가리니 이 나라의 문은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으며 그 선택에 달려있도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사년 남토유변, 권약거목자단, 영약수중일출, 민심이전 천명장이, 차곡짐은 혹계혹패, 시기택야. 이 구절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예언 5장에는 한 줄 한 줄 예언의 파문이 담겨 있습니다. 을사년의 상징, 숨은 불과 타는 진실. 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고요하나 물지 않으면 지나치지 않고 언제든 껍질을 벗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스스로를 벗겨내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즉, 을사년의 변화는 겉에서 터지지 않고 속에서 터집니다. 말보다 침묵 속의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법현도승은 이런 해야말로 하늘이 민심을 시험하는 해라고 말합니다. 을목은 줄기이자 가지이니 무너지는 건 뿌리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화는 불이대 겉에 없고 속에 있어 안에서 타지 않으면 결코 밖으로 번지지 않는다. 한국의 국은 천명을 다시 맞이할 준비. 그는 올해 처음으로 한 문장도 없이 예언을 5편으로 나누어 남겼습니다. 각 예언에는 다음이 담겨 있습니다. 1. 큰 지도자의 몰락. 2.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부상. 3. 분단의 해체. 4. 세계 인구의 감소와 국경 소멸. 5. 한국의 세계적 등불 역할. 다음 회차에서는 귀명책의 제1장을 엽니다. 그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모기경근, 화장자분, 권지가주, 장자입기래, 국지기수, 어시버냐. 뜻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이미 뿌리째 기울고 불은 스스로를 태우리니 권력의 주인은 스스로 감금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의 기운이 뒤집히는구나. 2부 예언 하나. 권력자의 몰락. 2025년 을사년. 하늘의 목이 불 속에 휘말리는 해. 이 기운은 윗물이 탁해지고 뿌리가 썩은 거목은 자신의 무게로 무너지는 운세입니다. 이러한 해에는 지도자의 잘잘못을 넘어
천명이 거둬진 자는 스스로 꺾입니다. 법현도승은 말했습니다. 을사새는 조용한 폭풍이요 민심은 숨을 죽이나 그 침묵이 가장 무거운 칼이 되리라. 그는 자신의 예언서 귀명책 제한장에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예언 제한장, 권목자단, 모기경근 화장자분 권지가주 장자입기래 국지기수 어시버냐 장구등 대지인 구대이덕소 성고이예박 허니개민목 이검이상인꼴 연천지률 불망불사 일도등민 종수문천 남진을사 풍무성이 문작에 민모의법자동 그리하여 큰 이름의 주인공이 스스로 쇠창살 너머로 들어가리라. 이는 백성의 심판이 아니요 하늘의 자정이니라. 천명은 옮겨지고 그 나라는 다시 심판의 문턱에 서게 되리라. 이 예언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현도승은 늘 사람이 아닌 형상을 읽습니다. 즉 권력 자체의 무게가 하늘에 대항했을 때 그것은 스스로 붕괴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언해서 하늘의 장부가 뒤집히는 해 목이 기울고 불이 타오른다는 표현은 지도자의 권위가 위에서 썩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뿌리는 민심에서 끊어졌고 그 기세는 내부에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법현도승은 장구등 대지인 오래도록 높은 자리에 있던 자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구대이덕소 성고이이박 말은 크되 덕은 적고 소리는 크되 의는 얕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래도록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명분과 실천이 하늘의 도를 잃은 자를 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몰락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작용이다. 즉 정치적인 공격이나 폭로가 아니라 민심과 기운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흐름,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감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을사년, 민심은 침묵한다. 법현도승은 을사년에 민심을 두고 풍무성이 문작에 바람은 소리 없이 불고 문은 스스로 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폭발적인 저항이 아닌 무언의 여론, 대중의 무관심, 정치적 카리스마의 소멸을 뜻합니다. 즉, 그 인물은 스스로 더 이상 기대받지 않음으로 인해 힘을 잃고 그 틈으로 법의 문이 조용히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늘의 자정. 민모의법자동 백성은 말하지 않으나 법이 스스로 움직인다. 이 문장은 2025년에 벌어질 사건이 정치적 갈등이나 투쟁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더 큰 흐름의 일부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줄, 그리하여 큰 이름의 주인공이 스스로 쇠창살 너머로 들어가리라. 이는 그 어떤 권력자 혹은 과거 국민적 신망을 받았던 자일지라도 하늘의 뜻이 거치는 순간 도망칠 수 없다는 천기의 명령입니다. 권력자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하다. 법현도승은 이 예언이 처음의 장이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그저 하나의 부패 사건이 아닌 민심의 교체, 권력 구조의 쇄신, 국군 재정립의 도화선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 국군 첫 번째 예언 요약. 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의 지도자급 인물 하나가 감옥에 가게 된다. 이 몰락은 정치가 아닌 민심의 기운, 하늘의 운수에 의한 것이다. 을사년은 역사적으로도 국군의 축이 이동하는 해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큰 흐름의 서막이며 이로써 천명이 다른 이에게 옮겨질 준비가 시작된다. 이어질 다음 편에서 법현도승은 예언서 제2장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민심의 중심으로 떠오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비유는 금의 형상, 말이 적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자, 그는 하늘이 선택한 자, 백성이 아니라 기운이 부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두 번째 예언, 하늘이 부른 새 시대의 인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3부, 예언 둘, 뜻밖의 인물, 하늘의 부름을 받다. 2025년, 을사년의 기운은 불 속의 나무와 같다. 부드럽고 휘어지기 쉬운 목은 사의 불 속에서 새싹을 틔울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단순하게 역사를 쓰지 않는다. 하늘은 언제나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자를 들어쓰기도 하고 침묵과 무명의 자를 민심의 정점에 세우기도 한다. 법현도승은 귀명책 제2장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 기존의 세력이 감지하지 못한 자가 2025년부터 부상하게 된다고 기록했다. 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몰락의 뒤를 잇는 기운으로 나타난다. 예언 제2장, 천인불선, 자례위수. 하늘은 사람이 뽑지 않은 자를 머리로 세운다. 구근이단 신하미립 국약단 간지수 미녀무수지수 연이천도불어 필복이극야 기인야 소이면장 행여무영 언즉중골 인부지기명 연천족이지 비당지도 비권지류 금상지모 수성지역 민미지망 이민종이지 홀견길에 부자추야 민문수야 이기선복지
시 민지주 비민지선 내기지선 내시지명야. 예언해서 하늘이 택한 자는 군중이 모른다. 이 구절은 지도자는 반드시 민심에서 나온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부정한다. 그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 자라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을 끌지도 않았고 심지어 정치에 관심조차 없던 자일 수 있다. 인부지기명 연천족이지. 사람은 그의 이름을 모르나 하늘은 오래 전부터 기억했다. 하늘이 택한 자는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이상한 선택이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은 기운과 맥에 따라 작동한다. 금의 형상, 물의 언어. 도승은 이 인물을 금상지모, 금의 형상이라 불렀다. 이는 단단하고 선이 명확한 인상, 혹은 묵직하고 차가운 태도 또는 금의 우행적 속성, 정의, 결단, 통찰을 뜻한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수성지어, 즉 물소리 같다고 했다. 이는 조용하되 깊고 겉은 온화하나 그 뜻은 명확한 자임을 말한다. 행여무형, 언즉중골. 그의 걸음은 그림자 없이 조용하고 그러나 그의 말은 뼛속을 찌른다. 즉, 이 인물은 말이 적지만 한마디가 민심을 울릴 자다. 현재 드러난 정치 지도자들과 명백히 다른 결이다. 군중의 선택 아닌 기운의 선택. 법현도승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민지주 비민지선, 내기지선 내시지명야.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이 뽑지 않는다. 이는 기운이 뽑고 때가 나은 명이니라. 즉 2025년부터 한국 사회는 지도자를 인물의 실력, 학력, 출신, 경력으로 고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기운이 자연히 그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누가 그를 모를지라도 민심은 이미 그를 따른다. 이 예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이렇다. 민문수야 이기선복지. 백성은 누구냐 묻지만 기운은 이미 그를 따르게 하리라. 즉, 이 인물은 대중이 몰라도 민심은 이미 그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사람들은 이 자가 누군지 모르고 언론도 의심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는 국민의 마음 중심에 서 있게 된다. 뜻밖의 선택, 새 시대의 문지기. 법현도승은 이 인물을 시대의 지도자가 아닌 문을 여는 자로 표현한다. 즉, 정책을 내거나 명령을 내리는 역할보다 새로운 질서를 열게 되는 존재, 민심의 출입구를 여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그는 내가 아닌 우리, 지배가 아닌 조율, 대결이 아닌 동행의 언어를 쓸 것이다. 한국은 왜 이 인물을 선택하게 되는가? 법현도승은 2025년을 지나며 기존 권력의 구심이 무너진 자리, 진영 논리의 피로, 정치적 상처와 냉소가 민심 전체를 공허하게 만들 것이라 말한다. 이때 사람들은 뜻밖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하는 심상의 기운이 모인다. 이것이 하늘의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2025년 한국 국은 두 번째 예언 핵심 요약. 2025년 대한민국에서 기존 정치 구조 바깥의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는 말이 적고 얼굴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자다. 그러나 그가 내는 말은 깊고 정확하며 민심의 맥을 꿰뚫는다. 그는 백성이 고른 자가 아니라 기운과 시대의 흐름이 부른 자이다. 이 인물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존재로 민심의 새로운 중심에 서게 된다. 법현도승은 이어지는 세 번째 예언에서 분단이라는 이름 아래 닫혀있던 민족의 문이 2025년부터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쟁도 협약도 아닌 기운의 변화와 민심의 흐름으로 인한 실질적 통합의 시작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2030년 이전 통일 가능성을 예언한 귀명책 제세장을 풀어드립니다. 4부 예언 셋 분단의 강 하나로 흐르다. 1953년 총성이 멈췄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닌 멈춘 전쟁이었다. 한 민족은 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잇는 척하며 살아왔다. 분단은 일상이 되었고 통일은 구호가 되었으며 하나는 꿈이 아닌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법현도승은 이렇게 말했다. 분단이 너무 오래되면 그 기억은 역사가 아니라 장애가 된다. 하늘은 때가 되면 스스로 그 물줄기를 다시 합치려 하느니라. 그리고 그는 귀명책 제세장을 열었다. 예언 제세장. 강암여일. 강은 다시 하나로 흐르리라. 북수구지 남토갈심 연천후 일세 수맥피랍 천리가수 화장가열 비병야 비맹야 내심지통야 기전지원 불복쟁야 민무검의 지문시겸옹 을사지시 언기무성 은민출산 고인입경 협의미지 왕래선행 인심이동 즉국체자합 약순천운 즉경술지전 각연일기지양야. 예언해서 통일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 이 예언은 통일이 전쟁도 아니고 정치 협상도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시작된다고 단언합니다. 비병야, 비맹야, 내심지통야. 무기가 아니며
조약도 아니고 오직 마음의 통합이다. 즉, 민심이 먼저 변하고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이 바뀌는 것이 통합의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을사년, 통일의 강줄기 터지다. 을사지시, 언기무성, 은민출산, 고인입경. 을사년의 초입, 소리 없이 말이 생기고 숨었던 자들이 산을 내려오며 잊힌 이들이 서울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숨었던 자는 북쪽 내부에서 개방을 준비하던 세력일 수도 있고 남쪽에서 통일 논의를 피해온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고인입경은 북의 인물이 공식적으로 서울을 방문하거나 남북이 비공식 경로로 내왕하는 첫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철조망은 녹슬고 마음은 먼저 건넌다. 천리가수, 화장가열. 철조망은 녹슬 것이며 불의 벽은 갈라질 것이다. 이는 물리적 경계, 즉 군사적 분계선, 경계심, 냉전 구조가 민심의 무게 앞에서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법현도승은 말합니다. 남북의 분단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사람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라진다. 빠르면 2030년 이전 실질적 통합 도래. 약순천운, 즉 경술지전, 가견일기지양야. 하늘의 운을 거스르지 않으면 경술년, 즉 2030년 이전에 하나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이 문장은 단호합니다. 빠르면 2030년 이전 단일 국가 또는 공동체형 연합의 깃발이 공식 무대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의 통일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 문화, 민심의 일체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승은 그 깃발은 국가의 통합된 상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은 감정의 통합에서 시작된다. 법현도승은 이 예언을 분단 극복이 아닌 감정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민무검의 지문식여몽. 백성은 더 이상 칼을 들지 않고 이제는 먹을 것과 꿈을 묻는다. 즉, 전쟁을 이적기에 싸우지 않고 분단을 무력화했기에 통합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 국운은 다시 바뀐다. 도승은 통일의 흐름이 단지 민족적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아비리 하늘이 한국에 새 사명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예언 제4장과 제5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합지후 한비하냐. 신해세지교 시신명지시야. 분단과 합일 이후 한국은 더 이상 한국이 아니다. 이는 세계의 다리가 되며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이 된다. 2025년 한국 국운 세 번째 예언 핵심 요약. 2025년부터 남북은 조용히 비공식적 흐름으로 통합을 시작한다. 이는 군사나 외교가 아닌 민심과 감정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 숨은 자들이 산을 내려오고 잊힌 이들이 서울로 들어온다. 빠르면 2030년 이전 공식적인 통합의 상징 하나의 깃발이 등장한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운의 서막이다. 법현도승은 이어질 마지막 두 예언에서 세계 인구의 감소, 국경의 의미 소멸,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인류 공동체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는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그려냅니다. 그는 한국을 민족국가가 아닌 시대의 연결자, 공동체의 상징으로 남기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그 천지예언의 종장을 풀어냅니다. 5부 예언 넷과 5 인류가 줄고 한국은 등불이 되리라. 을사년 예언서의 마지막 두 장은 가장 짧고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강하게 들렸습니다. 법현도승은 예언서 귀명책의 말미에 붓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은 조용할수록 가까이 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대를 엮는다. 예언 제4장 인기소산 국계무의. 인구는 사라지고 국경은 무의미해진다. 천불생신혼 지무육신기 인불제만 성불제밀 생지류감 쟁지기약 경여지선 국여공우 국왕다존 연실무효 소자지세 분립 강장지로냐 민비적 내호생지영야 한지기중 불쟁이 듣기위 혼재중야 지제평형 내세지결점 도지부표야. 예언 해석. 인류는 줄고 국경은 의미를 잃는다. 법현도승은 21세기 후반을 이끌 전 지구적 흐름을 꿰뚫었습니다. 천불생신혼 지무육신기. 하늘은 새 영혼을 내리지 않고 땅은 새 기운을 키우지 않는다. 이는 출산의 감소, 정신적 피로와 소외,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상실을 뜻합니다. 그는 이제 도시의 불빛은 꺼지고 거리의 소음은 줄며 사람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시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국경이 종이처럼 찢어지는 시대. 경여지선 국여공우. 경계는 종이줄 같고 나라는 공허한 이름일 뿐. 법현도승은 국경이 물리적으로 남아있더라도 사람들의 인식과 실질적 질서 안에서는 그 의미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 말합니다. 기술, 인구,
연결의 흐름이 국가주의를 해체하고 공동체 단위의 세계 질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국은 왜 중심이 되는가? 한지기 중 불쟁이 듣기 위. 한국은 다툼 없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버편도승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유를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이 아닌 균형 감각과 영혼의 무게 때문이라 말합니다. 혼재중야, 지제평형. 그들의 영혼은 중심의 들판에 있고 그 뜻은 균형을 향한다. 즉, 한국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기운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예언 제5장 1인 등광, 한립공심. 한 사람이 빛 위에 오르고 한국은 공동의 심장으로 서리라. 광제북풍, 성종남출. 1인 등단, 언비길이. 민의위, 이세위망. 기연날, 공이비분, 수입이탈. 세계초화, 일기방성. 시인야, 무명조년, 유행무문. 연운지의 위기, 불모의 듣기대. 피시, 한비하냐. 시위공심지지, 도지표 등야. 예언해서. 하늘이 마지막으로 세운 자. 1인 등단, 언비길이.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되 자신의 이익을 말하지 않는다. 이 인물은 버편도승의 이전 예언, 제두장에서 예고된 뜻밖의 인물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이되 정치인이 아니며 대표되되 대표성을 넘는 자입니다. 그가 처음 세상 앞에 선 그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비분, 수입이탈. 공유하되 분할하지 않고 지키되 빼앗지 않으리라.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언론의 표제로 오르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 순간 세상은 느낍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한국은 새로운 질서의 등불이 된다. 한비하냐. 시위공심지지, 도지표 등야.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한국만이 아니다. 이는 공동의 심장을 품은 곳, 시대를 비추는 도의 등불이니라. 버편도승은 한국을 지리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등불, 인류 질서의 부표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곧 지도국이 아니라 기준국, 통제자가 아니라 조율자로서의 위상을 뜻합니다. 마지막 요약. 5가지 예언의 귀결. 2025년 한 명의 큰 지도자가 감옥에 들게 되리라. 그 뒤를 이어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인물이 지도자로 떠오르리라. 그와 함께 남북의 물줄기는 하나 되어 흐르고 빠르면 2030년 이전 통일이 실현되리라. 전 세계는 인구가 줄고 국경은 의미를 잃으며 공동체가 새 표준이 되리라. 그때 한국은 민족 국가를 넘어 세계 공동체의 중심 상징으로 부상하리라. 도승의 마지막 당부. 그대들이여, 이 예언은 하늘이 정한 것이나 이루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 오만하지 말고 두려움에 물들지 말라. 함께 산다는 그 말의 무게를 잊지 말고 등불을 켠 나라의 책임을 기억하라. 시대는 무너지고 새 흐름은 이미 다가왔도다. 이제 귀는 열리고 발걸음은 향방을 얻었으니 선택하라. 누구의 나라가 될 것인가? 2025년 한국은 국운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 지도자의 몰락, 통일의 시작, 세계 공동체의 도래, 그리고 그 중심에 서게 될 한국. 하늘의 운명은 이제 사람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대만의 스님이 예언한 2025년 한국 국운 예언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